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이문규입니다. 저희 2020년도부터 저희가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특히나 교직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선생님들께 연수 또는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주 연수를 하지만 선생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수년에 한 번 받으시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역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 레터는 주기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특정한 일이 있었을 때는 비주기적으로도 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보시고 바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연금 일부 지급 정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선생님께서 재직을 쭉 하시다가요, 나중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공적연금을 수령하십니다. 공무원연금 아니면 사학연금이시겠죠. 그런데 이 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돈도 많이 버니까 어때요? 연금액을 최고 절반까지 줄이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 뭐를 보느냐?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단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주택 임대소득은 제외를 하고 한 달에 얼마요? 약 332만 원 이상을 벌어버리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려 연금이 깎였었는데 요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택 임대소득까지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 기준이 낮아져가지고요. 2020년 올해 기준 했을 때는 한 달에 237만 원입니다. 자, 정리하면 어때요? 퇴직을 하셔가지고요.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요.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까지 합쳐가지고요. 한 달에 237만 원 이상을 벌어버리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려 연금이 깎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근데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다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연금 지급 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임대사업 때문입니다. 그 전에 갖고 계셨던 제일 많은 경우가 수익형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 운영하시는 경우 내지는 상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 그로 인해 가지고 받는 임대 수익 때문에 그걸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소득을 카운트함에 있어서 가계 소득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소득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본인 명의의 재산이고 본인 명의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 다른 분, 배우자가 됐든 자녀분이 됐든 다른 분 명의로 수입이 발생하고 소유를 갖고 계시면 이거는 연금 지급 정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재직 중에는 큰 상관이 없었지만 퇴직하기 전에 사전 증여 내지는 양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연금 지급 정지의 위험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희 경제연구소는 어때요? 세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동산팀과 금융팀과 그리고 세무회계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레터링 서비스를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